건설 경기의 침체는 일반 소비자의 경기에도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저희 내년에 네.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면접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 뽑으셨나요? 지금 계속 면접 진행 중인데요. 정말 우리 뜻에 맞는 사람 뽑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리그에 지금 남아있는 기술자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저희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멤버들과 이 유합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연봉이 또 높아요. 또 너무 젊은 분들은 대기업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잘 쳐다보지 않고, 또 대기업 수준에 맞는 연봉 이거를 요구하면 또 저희 회사랑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충하다 보니까 저희랑 딱 맞는 사람 찾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 건설회사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문을 더 닫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요즘 건설회사 어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편한 것만 찾잖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블루칼라고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기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인력이 없으면 수주도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주만 하고 보고 아무 기술자나 붙이자 이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안 되는 일을 뭐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좋지 못한 기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수주를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이 적어지면 건설 업계가 힘들어지고, 건설 업계가 힘들면 사실 피해가 저희 건설 회사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받는 피해가 뭐가 있다는 거죠? 건설 경기는 저희 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재료, 노무, 경비 할 거 없이 돈이 이렇게 회전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 회전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큰 금액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 라고 하면 돈맥경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건설 경기의 침체는 일반 소비자의 경기에도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또 그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산다, 예전부터 했던 말인데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직접적인 피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거나 또는 짓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건설 회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를 찾아야 되는데 적정한 건설사가 없어. 그러다가 어렵게 찾았는데 그 건설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공사 중에 또는 계약을 하고.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제가 그 무료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무료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건설사와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면 건축주는 돈을 2배를 내고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A라는 건설사가 있는데 건축주가 A라는 건설사에 계약금을 줬어.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 얘가 문을 닫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 그냥 날리고 새로운 건설사 찾아야 되는 게 가장 흔한 경우고, 그것도 억울한데 하청업체들이 그동안 지은 돈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건축주한테 청구를 해. 이게 바로 이제 유치권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2배, 3배로 건축비를 부담해서 집을 지어야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뭐 1, 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건축을 하면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멈추냐에 따라서 건축주는 정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금융 일으켰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업하잖아요. 전부 내 돈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대출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근데 사업이 멈췄어. 은행은 그런 거 봐주지 않아. 계속 대출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피해보는 거는 건축주예요. 내 땅이면은 그나마 토지담보대출이 좀 약하게 들어가는데, 땅을 사서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PF 부실이다, PF 문제가 많이 터졌다, 이게 딱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잘못 엮이면 개인은 물론이고요, 회사 하나 문 닫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어떤 건전성,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가, 이거를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건축주는 건물을 완공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막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저하된 품질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최근에 뭐 신축 아파트의 하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크랙이 가거나 뭐 철근이 뭐 빠졌거나, 뭐 얼마 전에 LH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시공을 따내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남겨 먹어야 하다 보니까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품질을 낮춰서라도 이득을 남겨서 살아남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리그도 그래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수준의 금액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남기려면 분명히 품질이나 기술자의 급,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한테 가는 거고, 또 그게 만약에 아파트 같은 공사였다 그러면 진짜 수천 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경기의 악화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일반 소비자에게까지도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피해를 이미 입었으면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시행사 하나가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서 아무도 나에 대한 민사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진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분들께서 너무 싼 금액으로만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위험하다. 분명히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삼성이나 LG 선호하잖아요. 테무 뭐 이런 데서 가전제품 사지 않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건설회사도 좀 투명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건설에 대한 이미지도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셔서 좋은 뜻으로 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